그런 질문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언론사 채용도 거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력보다 뭐 전공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전공 이런 게 자기가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개성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이나 학교의 중요성보다는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 능력을 저만의 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내가 떨어지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신 분들은 그게 자꾸 본인의 평생 컴플렉스가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편입이나 재수를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뭔가 교양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뉴스 이런 데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예능이나 스포츠 이런 데는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더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또 꼭 보여주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장점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약점은 좀 감추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본인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을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빨리 바라봐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좀 감추고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 언론사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 노래를 배워보면 더 좋고요. 뭐 춤을 좋아한다고 하면 또 댄스도 한번 배워보고 언어를 좋아하면 언어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면서 자기만 갖고 있는 콘텐츠들 자기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경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험들을 모아서 자기 객관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겪어왔던 경험들 중에서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은 내가 이렇게 고르고 아닌 것들은 조금 뒤에다 뒀다가 나중에 또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2번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나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경험을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두고 그리고 본인을 잘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자신감은 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본인을 보여줘야 될 그런 장소에서 분명히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신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성, 발음, 그리고 호흡 이 정도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지망생일 때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과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성과 발음 그리고 호흡은 매일매일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이제 뭐랄까요? 일상화 시키기 위해서 말할 때도, 평소 말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입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지 제 발음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입뿐만 아니라 안에 혀, 그리고 입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발음 연습을 할 때 뭐 젓가락을 물고 한다든지 이런 연습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게 이쪽에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는 근육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굳어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생활화해야지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랬는데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뭔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내 몸이 느끼지 못하면 나도 복식 호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하나씩 적용해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랄까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리딩을 하라. 그러면 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배에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식 호흡을 느꼈던 거는요, 누워서 전화 통화할 때 보통 누워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누워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복식 호흡을 좀 그 구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식 호흡의 구조를 깨닫고 나서는 발성이나 발음도 훨씬 좋아졌던 것 같고, 지금은 복식 호흡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